안녕하세요. 다음교육 강사 이민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등 영어 설명의 진행을 담당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뒤에 두 분 선생님이 더 계세요. 두 분 선생님이 우리 아직 영역을 두 개로 나눠서 문법, 독해 나눠서 독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수업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합니다. 시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해주실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수업을 하나 하고 왔어요. 영문법 3800제 2학년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제가 강원 연주 꽤 오래됐는데 5년 전에도 똑같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출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거의 없었어요.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5년 전부터. 근데 오늘 똑같은 수업을 하고 왔는데 한 10명 있었거든요. 초등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2학년, 3학년.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영어를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약간 우습게 생각한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져요. 그런데 이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와서 잘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바쁘니까 다른 과목 먼저 해놓고 영어는 고등학교 때 가서 하죠.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A만 받으면 돼요. 두 개가 합쳐지면 최악입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8년에 전체평가로 바뀐 이후에 90점만 넘으면 되지 한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런데 수치가 나타내 주듯이 10%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1등급 받으려면 중학교에서도 10%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중등 A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28에서 44%. 그러면 A 클래스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A만 받으면 돼요. 고등학교 가서 3월달에 모의고사 처음 보자마자 3등입니다. 처음이니까 적응이 잘 안 됐어. 6월달에 잘 보자. 5등급 더 떨어져요. 여기 더 어려워져. 그럼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때 가서 하지 뭐.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었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최적의 시기는 이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어는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예요. 언어는 시간이에요. 시간 투자예요. 시간을 나는 조금만 투자하고 영어 잘하고 싶어. 안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너랑 나랑 차이점 뭔 줄 알아? 내가 더 많이 봤어. 내가 더 많이 외웠어. 그치? 정말 간단합니다. 시간 투자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밖에 없어요. 중2까지. 중2 가면 내신 준비해야 돼요. 시간 안 나. 요거는 나온 영어 정교반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로드맵 잠깐 보여드린 건데 저희 전단에 다 같이 나가 있거든요.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약속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1반, 1, 2반으로 이제 다 나눠져 있는데 중학교 2학년 1반에서 저희랑 같이 1년 동안 수업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법, 독해랑 문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좀 처음 보실 건데 강원 센텐스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영작 테스트, 영작 문장을 통문장을 암기해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테스트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건 뒤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 단어 암기도 중요하긴 한데 문장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서술형 대비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보고 야 이거 글 써봐 하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요. 손이 가는 대로. 문장을 암기하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주어 바꿔서, 동사 바꿔서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야, 중학교, 고등학교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교과 과목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내신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암기시키고 테스트를 보고요. 리스닝, 듣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 리스닝을, 수능 듣기를 하긴 하는데 예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나요? 예전에는 아, 나 듣기에서 하나 틀렸어 라고 하면 애들이 막 비웃었어요. 다 맞았어요. 이 동네에 있는 애들은 듣기는 그냥 다 맞았어요. 그냥 다 맞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틀려요. 다 맞는 애들 한 절반 정도 다 틀려요. 근데 이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근방에 있는 한 여고에서는 듣기 테스트를 수능 리스닝으로 봤는데 2배속으로 들어줬어요. 평소 때 연습해야 됩니다. 듣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8시간을 초등을 늘렸어요. 꽤 길긴 하죠.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올 때 4시간씩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야, 독해 문제 막 100문제씩 풀어, 문법 문제 100문제씩 풀어 하면 이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4대 영역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책 읽고 글쓰기, 이게 헥사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하나의 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우리만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책 읽고 글도 쓰고 선생님이 1대1로 첨삭해 주시고 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단어도 테스트 볼 수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거고요. 리스닝과 스피킹, 테드 뉴스 듣고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이거에 대한 아웃풋을 스피킹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왔고요. 이쪽은 이제 RC라고 하는 독해형 문법, 이제 문법 또 이제 같이 한다. 또 여기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 저희가 좀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돼요. 이 수업에서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배웠어. 야, 오늘 투부정사의 용법은 무조건 안 배워가야 돼. 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좀 짧게 해놓긴 했는데 좀 더 주긴 합니다. 좀 더 주긴 하는데 대략적인 그냥 시간을 이렇게 해서 4시간씩 올 때마다 4시간씩.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시간 반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초등이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많이 늘려놨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3시간으로 늘려놨어요. 마찬가지로 중등에서는 독해랑 문법, 리스닝이 여기, 수능 리스닝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클리닉,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돼. 야, 이 구문은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 이 구문은 영접할 줄 알아야 돼. 분명사, 관용표현 이런 거는 꼭 외우고 가야 돼. 하는 시간이 이제 클리닉 시간이 따로 생각하고요. 이게 다 정기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 2회반 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4시간 수업, 초등 4시간 수업, 중등 3시간 수업 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정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 1회반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특목고반이라고 하는 반은 주 2회반을 그냥 줄여놓은 거라고, 6시간짜리를 4시간짜리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반은 토요반인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머리가 좋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없긴 해요. 그래도 영어를 놀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숙제량 조절해서 그날 다 배우고 그날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영재반도 만들어놔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눠드린 그 홍보 영상 전단지 좀 확인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설명 써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특강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법이랑 독해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수준별로 스타트부터 성문 종합 영문법까지, 그리고 독해 영역은 천인문, 인문, 그리고 수능 독해 준비를 해놓고, 이건 주로 토요일, 평일에도 깔리긴 하는 게 있는데요. 주로 토요일 날 계속해서 순환 강의식으로 돌아가는 강의라서 이런 강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 테스트 영역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너네 다원에 보내주면 어떻게 관리를 할래? 라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배치고사,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보고 나서요,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의 점수에 맞춰서 강사들이 직접 이제 전화를 해줍니다. 어머님, 누구누구가 테스트를 이렇게 봤는데 문법은 이쪽이 좀 약하게 나왔네요. 실장님이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강사가 직접 봐야지, 우리 반에 들어오는 애인데 이 정도 어디가 비어있고 1반 수준이다, 2반 수준이다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드리고요. 이제 반에 배치가 되면 1반이든 2반이든 들어오면 매일매일 해서 올 때마다 단어 테스트, 킥 테스트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등부 아이가 실제로 5단 노트 만든 걸 하나 찍어서 이제 올려놨는데요. 문법까지는 클리닉 시간에 한다는 거 보여드렸죠. 문법 테스트 어떻게 보고, 독해 테스트 해석 어떻게 했는데 어느 부분은 너 이게 잘못했어. 그래서 노트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테스트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테스트 있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법은 그달 배웠던 내용에 대한 내신형 문제를 풀고 있어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다보르세요 문제. 몇 개 맞는 문장이 됐을 때는 이런 거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런 문제에 좀 어려워하는 문제를 위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 하고요. 제가 작년에 이 문법 테스트를 한번 보고 점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수업 외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봐줍니다. 한 명씩 봐줘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남 앞에서 틀린 거를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야, 뭐 틀렸어? 15페이지에 뭐 틀렸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불러놓고 앞에 앉혀놓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틀렸잖아. 그때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매일 보는 거 조금씩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이 친구가 내가 A라는 수업을 했는데 이거 절반도 안 찼네? 그럼 저희 불러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성적을 올리고 이 실력을 올리는 이유는 결국엔 이거죠. 모든 입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주겠다 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원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다원과 함께 하시면 어머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테스트 어떻게 할 건지, 저희 문법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 문법 수업은 이게 강점이고요. 저희 테스트 관리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2016년부터 계속 가르쳤던 장정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프라인 설명회 저번 12월달 이후로 오늘 두 번째 주인데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 드릴 때 뭐 이론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묵차인데요. 학년별 문법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2번 다원 문법 로드맵 4단계를 아주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3번 관리책에는 제가 사실 어떻게 딱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 말로 설명드릴 거고요.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년별 문법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초등 5학년부터 해서 중등 1학년, 중등 2학년, 중등 3학년 단계별로 가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 교과서, 영어 텍스트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문법을 딱히 많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문법을 접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사부터 팔품사 정확하게 개념 암기, 그다음 쓰임 암기 하고요. 동사의 기본 시제 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인데 미래 완료 시제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기본 시제, 단순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다, 했다, 할 것이다. 정확하게 그 쓰임에 대해서 체화할 수 있는 수업을 할 거고요. 중등 1학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무엇이든지 닥치는 데도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내신을 맛을 봐야 되는데 제가 내신 맛보기 해놓고 준동사랑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준동사가 뭐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너희 2학년 첫 시험에 현재 완료 아니면 부정사 문법, 동명사 문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교반에서 수없이 많이 했던 그 부정사 문법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보면은 부정사 문법이 뭐죠? 명사가 뭐죠? ing가 뭔가요?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너무 의아해하는 표정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내신 맛보기, 특히 준동사나 완료를 집중적으로 중1 때 시킬 겁니다. 중2가 되면은 이제 문법이 선행하는 거가 있고 내신이 있는데 저희가 3월달에 내신 준비해서 4월달에 내신 공부하고 5월달에 정규 갔다가 6월달에 내신하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행을 나가면서 나머지 한 달 동안에는 내신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출 건데요. 보통 저희가 교과별로 한 단원당 문법이 주요 문법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개의 문법을 한 번에 시험을 보는데 그런 거 말고도 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모두가 다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 볼 때 문법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제가 휘문중, 중동중, 고문중을 하는데요. 휘문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그냥 대화문 지문에서 선생님께서 슈드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슈드가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슈드의 특별용법이 나와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리 예습을 안 한 친구들은 이게 뭐지? 어디서 찾아야 되지? 공부를 할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슈드의 문법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아니라 중3 내용입니다. 그것을 미리 약간 예습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선행 진도랑 내신을 밸런스를 맞추셔야 된다. 이거고요. 마지막 중등 3학년 때는 중등 마무리 내신 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신이 안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2학년 때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었을 거예요. 중3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을 이렇게 공부해서 몇 점을 맞아야겠다. 100점을 맞아야겠다. A를 맞아야겠다. 내가 점수가 많이 낮으면 최소한 B라도 맞아야겠다.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내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요. 고등어법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뭐 문법 수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독해 수업을 해볼 때 그 마더텅, 까만 문제지, 고1, 고2, 고3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영역에서 빈칸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게 어법 문제예요. 어법을 풀려면 25개 중에 한 18개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을 설명할 때 한 번에 수업이 안 되고 2번 아니면 3번에 끊어서 수업을 하는데 고등어법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원 정규반 문법 로드맵 4단계 제가 짜봤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부터 주교재 이외에도 부교재 문제풀이, 확실한 개념 암기, 복습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어머님들께서 대체 왜 교재를 반복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1회독 하실 때요. 빠짐없이 문제 풀고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2회독 했을 때 텍스트에 있는 문장을 연작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공부가 돼야지 교재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바이블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풀인데요. 지금 보시면 작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X 철저하게 다양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X가 뭐냐면 채점을 할 때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슬래시,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맞은 거 세모, 완전 틀린 거 X입니다. X를 다시 푸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바로 어저께 제가 쪽지를 받았어요. 저희 요번에 예비 중1 되는 학생인데
저한테 5, 6학년 때 배웠던 친구예요. 편지를 줬더라고요. 편지를 줬는데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OX 하는 걸 확실하게 한다. 문제집 풀 때 전 과목에 이걸 다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틀린 문제는 풀게끔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O랑 세모랑 X 철저하게 하시고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집을 선택할 때는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조금 어렵게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개념 암기인데요. 제목까지 백지 시험이 있어요. 제가 백지 시험이 있다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외울 때 예를 들어서 I 마인, me 마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외워? 그냥 그 표 쓰면 그 표 안에 I 마인, me 마인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표가 뭘 의미하는지 인칭 대명사에 적인 거를 제목부터 쓰시고 아이들이 각각의 법과 의미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년 수준에 맞게 맞춤 스타일로 테스트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복수 테스트인데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달별로 월별로 보는 GA 테스트가 있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데일리 테스트랑 그 다음에 그 GA 테스트를 좀 어렵게 냅니다. 하고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성적 나쁘게 나오면 엄마한테 혼나니?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그런 걸로 혼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몇 년 전과 달라진 분위기는 어머님들께서 많이 혼내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렵게 내서 어려운 문제도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거 4단계 설명할 건데 제가 위에 그림 보시면 어서 많이 본 책이죠. 제가 공부한 책입니다. 성문 기초, 맨 처음엔 기초 용어이고요. 왼쪽에 성문 기본 용어. 제가 공부한 책을 그림으로 실어왔어요. 저는 사실 이 책 중에 왼쪽 책을 독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독학을 하면서 시험만 보는 과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문법을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실에 실어봤고요. 그래서 일단 1단계가 주교재 이해독인데 개념 또 개념이에요. 개념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예문까지 영작을 해야 되는데 용어는 정확하게 알되 설명은 쉽게 풀어서 합니다. 그건 강사 영역이에요. 강사가 얼마나 이 용어를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냐. 그건 강사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독해 안에서 어법을 묻는 문헌을 습득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 용어 개념 예시입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본 문제집이죠. 3800제 1학년 문제집이에요. 다음 동사의 3인칭 현재 단수형을 쓰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에서 괌에서 살다가 방학 동안에만 한국에 들어와서 학원에 온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를 아예 비워왔더라고요. 어떤 뭔지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바로 위에 예지를 보고 대충 S 쓰는 건가 보다 하고 다 S를 붙여서 체크를 해왔어요. 근데 말뜻을 보세요. 3인칭, 일단 인칭의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 현재 과거를 이해해야 되고 단수, 복수, 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를 수행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다가 S를 붙이냐, ES를 붙이냐, IES를 붙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3인칭 현재 단수를 설명했다면 아이들은 규칙 변화를 공부해서 적용을 시키고 불규칙 변화도 외워서 적용을 시켰어요. 그건 아예 몫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예문 영장 예시인데요. 아까 이민희 선생님께서 센텐스 라이팅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저희 왼쪽에 나온 게 센텐스 라이팅인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주교재를 텍스트로 영작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했는데 뭐 현재 완료, 과거, 미래 완료, 과거 완료 난리가 나요. 그럼 아이들이 할 때 시제만 틀리겠지? 아닙니다. 사소한 전치사까지 다 틀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영작을 달달달 외워야지 학교 서술형에는 자비가 없어요. 부분 점수 주겠지? 안 줍니다. 부분 점수 거의 없어요. 그냥 틀리는 겁니다. 5점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초등 기준으로 제가 조건부 영작을 준 건데 미래 시제 사용, 비동사 사용, 미래 시제 사용 불가인데 의미는 미래죠. 이렇게 조건부를 가지고 영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법 문항 예시인데요. 이제 중3, 뭐 중2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배운 문법을 독해에 적용시켜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형광펜신 부분이 동사의 시제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렇게 독해까지 같이 어우러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안 돼도 될 때까지 해봐야 되고 싫어도 풀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 다양한 문제풀인데요. 1년에 최소 2건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 세모, X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겹다시피 기본 문제 수없이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3800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불규칙 변화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해서 bring의 과거랑 과거 부사를 bring, bring, bring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넌 bring의 과거랑 과거 분사 아니? 하고 물어보세요. 많이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중학교 2학년 첫 내신을 보는데 현재 완료가 시험범위예요. 개념이 have 플러스 PP인데 PP를 몰라서 다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갖고 아이들한테 제발 공부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내신 보기 전에 하고 와라 라고 연습을 하고 와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수없이 수학 연산하고 똑같아요. 더하기 곱하기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반복해서 완전히 체득을 시켜야 되고요. 문제집 풀었을 때 정답률 70% 이하일 때는 같은 책 또 사서 또 푸셔야 돼요. 예, 돈 아깝지 않아요. 10,000원 더 주시고 한 권 더 사셔서 새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실한 개념 암기인데 제가 이제 백지 시험을 보여드릴 건데 어머니들이 보시고 이 백지 시험이 대체 누가 한 걸 어떤 학년이 했을지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틀 잡고 내용만 살붙이면 되거든요. 보세요. 백지 시험 준동사 예시입니다. 이거 빼곡하게 한 장 다 차 있잖아요. 이거 몇 학년이 했을까요? 보시면 부정사, 동명사, 사실 분사도 이제 분사는 밑에 한 장 더 있어서 제가 안 넣었거든요. 이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있는 거예요. 6학년이 한 번에 다 외워서 쓴 거예요. 대신 제가 이거 한 번에 다 외우라고 시킨 게 아니라 부정사 따로 동명사 누적, 그 다음에 분사 누적해서 한 번에 시험 가서 3주 내지 4주에 완성한 내용이에요. 이거 개념 들어가면 중등 때 잠깐 공부 쉬었다고 해서 다 까먹지 않아요. 다시 보면 기억납니다. 네, 이걸 하는 시기가 6학년이에요. 네, 어린 친구들이 머리도 좋고 흡수도 빠릅니다. 똑같은 내용 중학생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초등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걸 시키셔야 돼요. 개념을 들어가게. 특히 부정사 하면 애들이 어서 들어가서 투부정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투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원형 부정사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투부정사 가로치고 V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다 설명을 들어가게끔 제가 허리를 짜줘요. 제가 필기한 거 아이들이 필기해가고 이거 외워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백지시험 조동사 예인데요. 6학년이 한 기본적인 조동사 틀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 거 비교해보세요. 백지시험 조동사 예인데요. 조금 달라졌죠. 밑에 칸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 한 겁니다. 6학년 때 기본 틀을 잡아놓으면 내용이 살이 붙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관용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추측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편하게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틀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중3 같은 경우인데요. 백지시험 가정법인데요. 가정법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이렇게 외우게 시키지 마세요. 가정법이 이런 거야 관심을 갖는 친구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 중3 같은 경우는 다 외워야죠. 저 이거 번호만 붙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정법 과거 혼합 가정부터 if 대용 표현까지 주르르 써서 냅니다. 이게 바로 중3의 백지시험이에요. 네,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개념이 한번 붙으면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인데요. 일단 월마다 보는 GA 테스트가 있고 픽 테스트가 있는데 모르는 부분을 당장 체크할 수 있어요. 다 틀리면은 다 틀리고 다 설명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는 시험은 쉽지 않아요. 일부러 어렵게 내고요. 일부러 모두 고르셔야 됩니다.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걸 더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만 보시고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데일리 킥 테스트 예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처음에 자동사, 타동사 관련 문제인데 이런 거 푸실 때 모두 고르시오 시키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동사 라이 시리즈, 타동사 레이 시리즈 잘 몰라요. 연습시키셔야 돼요.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초등 데일리 테스트인데 보시기에는 되게 평이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레이트 같은 거 뜻을 물어보면은 늦다라고 많이 말해요. 초등들은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레이트는 다른 부사형이에요. 품사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두 고르시오 비용을 내주셔야 됩니다.
먼슬리 테스트인데요. GA 테스트입니다. 저희 저번 주에 갔거든요. 이제 1월 마지막에 갔는데 GA 테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학교의 내신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문제들 뽑아서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 영역을 다 보여드렸고 다원 학생 관리인데 저는 항상 그래요. 레벨이 1레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력이 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 중에 3학년 3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작년에 학원에 인사를 왔어요. 다원에 인사를 와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이 친구 치대 입학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 왔어요. 중3 때 저한테 배웠던 문법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태에서 얼마나 실력이 오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향상 되게끔 할 거고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서 가는 학원 말고요. 엄마 다녀보니까 다원이 참 쌤들도 좋으시고 잘 관리해 주셔. 아이들이 그런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좀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애들이 우리 학원을 좋아하고 저를 믿거든요.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원이라는 건 선생님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원이든 남기는 거 당연합니다. 저 집에 11시 반 이전에 간 날이 없어요. 11시까지 무조건 남습니다. 남기는 거 당연히 남기죠. 하지만 남기는 것보다 남지 않게끔 평소에 공부를 습관 잡게 하는 것이 다원의 역할입니다. 남기지 않게 습관을 잡아드릴 겁니다. 최대한요. 물론 남아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남지 않게 습관을 잡아드릴 겁니다. 다원 학생 관리이신데요. 사실 제가 왼쪽같이 어머님들께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진 않아요. 저는 문자로 보내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단어 개수, 문장 테스트 결과, 퀵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시험, 각각 시험, 제가 숙제까지 다 넣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 본 것도 있으면은 지금 제가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필기를 다 해줘요. 선택지가 왜 잘못됐는지를 다 고쳐주고요. 이거를 5단계로 해옵니다. 이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GA 테스트 결과인데요. 각 영역이 뭐에 대한 문제였는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성적표는 정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성적표 받아보시고 윽박 지르지 마세요. 시험을 쉽게 내지 않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초등 5, 6학년은 문법 개념 첫 단추 끼우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들 선행하면서 내신 밸런스 맞추기. 내신도 중요해요. 내신 한 달이 정말 큽니다. 세 번째, 중3들 중등 마무리하면서 고등 어법에 도전하는 시기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 다원에서 문법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법이 재미없지 않아요. 알면 쉬워지고 알면 재밌는 거죠. 저 사실 지난 목요일 날 7시 반 수업에 연락을 받았어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울고 갔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울었냐? 한 번도 그렇게 문법을 빡세게 공부한 적이 없다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가 복에 받쳐서 울었대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버티려면 학생 중요하고 저 중요하고 엄마 아빠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가기 싫어? 그럼 오늘 온라인 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보내세요. 보내셔서 하게 해서 알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꾸준히 집요하게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법 파트 설명에 이어서 독해 파트를 맡게 된 김지성 강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전반적인 시스템, 저희 학원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파트가 어떻게 영역이 진행이 되는가를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독해 파트를 이제 보시게 되실 텐데요. 일단 뭐 순서가 일단 보통 이렇게 이제 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좀 순서로 좀 요약을 좀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독해를 왜 해야 되는가, 독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학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한번 공부해주신 말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 일단 많이 보셨던 아마 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였는데 사실은 저는 어머님들 저는 2017학년도 이때부터 여기까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고등부 친구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우리 상대평가 마지막 수능 시험이었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또 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1등급의 비율이 절대 늘지 않았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절대평가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1등급 그 컷이 좀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90점, 상대평가는 사실 90점은 상대평가 시절에는 뭐 1등급에 뭐 거의 이름도 내밀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상당히 등급 컷이 낮아져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반대급부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됐냐면 독해는 이제 영어는 이제 조금 뒤로 좀 미루더라도 어떤 그런 유형 파악을 좀 해서 마지막 점수를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굉장히 좀 아니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 절대평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시는 바가 결국 이 고등급 친구들이 여전히 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어는 여전히 수능 영어 1등급 여전히 어렵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또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큰 맥락은 일단 절평이 바뀌면서 우리가 영어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 안일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좀 판단이 좀 현장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저희가 독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내신의 한 80% 정도가 독해형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독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수능은 사실 뭐 90%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유가 나머지 듣기 파트인데 사실 듣기 파트는 뭐 수능에서 크게 장락을 좌우할 정도의 그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해가 결국 당장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거둬서 뭔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독해가 그 결정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독해 뭐 영어를 공부하는 게 중학교 공부를 내신을 공부를 하고 수능을 공부해서 끝이다가 절대 아니라 결국 저희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그 기타 공인 시험들에서도 사실은 뭐 이 독해가 굉장히 그 어떤 고득점의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사실 고등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공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대학 공부에서도 이제 뭐 원서 같은 부분들 혹은 또 해외 유학 가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들 결국 이 글을 읽어야 저희가 어떤 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독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많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휘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작은 어휘입니다. 일단 시작은 기본적으로 어휘고 저희가 사실 이제 독해의 어떤 질문을 읽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어휘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어휘들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리 무슨 뭐 멋있는 독해 스킬을 갖다 놔도 친구들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개념은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문법이 이제 물론 저희가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문법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센텐스에서 뭐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 문법인데 그럼 이 문법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런 방법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법이 사실 굉장히 좀 기본 베이스 이 개념은 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어휘와 문법을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독해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구문 독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신텍스라고도 하는데 이 줄의 연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독해 그 수능형 독해 지문을 풀다 보면 이 주제문 센텐스라든가 뭔가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핵심 센텐스들이 분명히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센텐스에 그 구문 형태들이 많이 좀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 케이스가 뭐 관계사절도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그 부분을 독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 수능형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 저는 어떤 유형의 스킬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이런 어떤 구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문 독해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각 그 유형별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제 뭐 수능형 그 문제에 등장하는 유형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들, 전략들, 스트래티지를 좀 연결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게 절대평가를 받고 해서 수능이 영어가 어려워지지 않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영어가 기존의 상대평가 시절은 어느 정도 이 글의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내면은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오히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수능용 독해 지문의 어떤 그 난이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디테일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 구조로 조금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꺼내는데 다시 또 좋은 얘기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들이 좀 더 많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 유형 연습을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많이 생기게 됐고요. 자,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그 독해 현장에서 지도해 보면 이제 2에서 1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친구들이 장착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논리력하고 추론력인데,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수능에서는 그 영역에서 출제자들이 그 여기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저기 38, 39번 같은 그 문장 삽입 같은 거 보시면 그 글의 논리 구조상으로 여기에 넣어야 되는 그런 패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세 가지 단계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다원영어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주니어 단계는 보통 이제 5, 6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또 영어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단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조금 더 접근을 좀 다양하게 하고 또 뭔가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읽어내는 능력들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로 좀 타겟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AR이라는 지금 지수가 있는데 저 지수는 이제 그 독해를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AR 이제 6라고 된 저게 이제 그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수준은 이제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저런 수준까지 올려주고 6학년 친구들은 더 이상의 수준까지 올려서 좀 글을 좀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세우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중1, 중2, 중3 그 저희 커리큘럼 보시면, 프로그램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기본 그 독해 베이스는 토플 독해 베이스입니다. 저 토플 독해, 수능형 독해 뭐 상관이 있을까라고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토플 독해가 비문학 쪽 독해 질문, 그러니까 수능과 또 되게 연계되는 그런 토픽들이나 소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교적 좀 어린 때부터 이 토플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다루다 보면 사실 수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지문들의 어떤 타격감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토플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좀 정석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은 조금 소위 말하면 좀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토플 독해는 굉장히 정석적인 그런 부분 형태들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토플을 가지고 기본 어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체적인 부분까지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희 학원이 좀 이제 야심차게 또 진행하고 있는 이 패스트 리딩이라는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그런 걸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수능 기출 연습을 해보는 단계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 절대평가를 받고 영어를 이제 기간 어떤 정확히 기간 내에 끝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스트 리딩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그 토플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중1 같은 친구들은 이제 고1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에서는 좀 1등급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어떤 강착 목표를 좀 세웠고요. 나머지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의 모의고사 2학년 친구들은 여기서 1등급을 좀 만들어주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 만들어주자라고 좀 정했고, 중3 같은 경우가 이제 고3 수능 모의고사 수준의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학년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원어평가 모의고사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좀 높은 반에 있는 친구가 거의 이제 수능형 그 실제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1 수준의 그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가 비교적 빠르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어떤 완성을 시켜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영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좀 독해 프로그램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 전에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이었고요. 근데 정규 프로그램 또 이외에 독해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마련을 했는데, 자, 천일문 수업과 유형 독해, 수업 유형 독해 수업이 또 특강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실제로 직접 이 구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그런 수업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마련을 했고요. 자,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구문이 좀 되어 있다. 근데 뭔가 좀 유형 연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수능 유형 독해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략적인 스킬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화시켜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독해도 사실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 문법 선생님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독해 수업도 단어 테스트 베이스, 그 다음에 구문 테스트, 구문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그 구문 리뷰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 어떤 주에 진도를 나가면 그 진도에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문장들을 좀 선별을 해서 보통 10문장 정도 이제 해석하는 테스트를 보는 거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수업 시작하면 바로 이제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채점에서 이제 제시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진도를 진행하고 과제 풀기 하면서 리뷰 테스트 진행하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채점하고 제시작 확인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시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대충 정리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역시 조금 수업 이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메이크업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시간들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정해진 내용을 그날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활적인 습관도 좀 만들어주자라는 취지고요. 자, 그날 저희가 별도의 이제 메이크업 시간 하는 이유도 과제를 분명히 못 해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제를 못 해보고 다시 해갖고 와가 아니라 그 과제를 그날 좀 끝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좀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이제 만약에 그 날에 어떤 수업에 이런 어떤 단어 제시라든가 구문 제시 또는 과제 이유도가 걸리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우선 통보를 드려서 우리 친구들이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수업 이후에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계속 관리를 되게 강화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구문 리뷰 테스트를 근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봐야 되는 그 구문들,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서 그 시험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저와 같이 첨삭을 진행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강조 구문인데, 저 강조 구문도 사실 저희가 잘 모르면 벌써 저 앞에 그것은이라고 벌써 해석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정형 고쳐가면서 다시 테스트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라도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첨삭을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그날 배웠던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관리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해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독해 이 설명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꼭 강조드리신 말씀은 영어 공부 절대 미루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전체평가 90점의 점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영어 공부를 소리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좀 위기감 아닌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되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운 영어가 함께 독해 문법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 성적에 또는 실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특강은 여기 마무리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시간표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입시 컨설턴트가 저희 학원이 입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수시 정시 때는 저희가 서류 평가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소서하고 서류 기반 그 생기부까지 하는 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시에서
그러니까 생기부 기반하는 수시 입시하고 정시 배치 상담까지 다 하시는 저희 연구원 입시 컨설턴트가 일단 요 입시와 연관된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어머님들의 어떤 목표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등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중등 어머님들이 내가 중3이 됐을 때 1차적인 특목고를 갈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특목고를 갈 때 내가 영어를 어느 선까지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영어 시술을 어떻게 쓸 거냐, 아니면 이 동네에서 내가 메이저 의대나, 지금 특히 중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머님들인데 지금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의 대학은 어디밖에 없다? 어머님들은 지금 대학을 사실은 우리 임혁기 연구원님께서 컨설턴트가 이렇게 자료 준비할 때 보니까 막 연대, 이대 막 이런 어머님들 누가 지금 이대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딜 가요, 우리는? 자, 첫 번째 메이저 의대를 간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우리 애는 파리도 한 마리 못 죽이니까 의대는 좀 그래. 그럼 어디까지 가요? 치대나 약대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 카이스트 정도까지. 그런데 카이스트는 대전인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어? 서울대, 공대를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중학교 3학년 때 영어가 어느 선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 기준점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시술을 얼만큼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임혁기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혁기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좀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학생들이 영어 공부 잘 안 해요. 수학 공부 많이 하고요. 바탕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동기부여를 좀 드렸으면 좀 좋겠어서, 사실 이제 영어 관련해서요. 입시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수능 영어 이런 것도 보면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러면은 영어 등급을 잘 받는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시에는요, 보시면은 다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뭐 다른 기타 전형이든지 대부분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수영탐에서 세 가지를 고르는 경우, 아니면은 네 가지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나눠요. 근데 네 가지를 고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국수영탐 그냥 다 고르시면 되세요. 근데 세 개 과목을 선택을 할 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국어, 수학, 바탕보다 당연히 영어 성적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좋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좀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같이 영어를 미리 이렇게 다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요, 당연히 영어는 무조건 이게 공부를 했으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선택을 하면요, 그럼 나머지 두 과목을 그냥 공부를 해버리면 당연히 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충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미리 하면은 당연히 이런 최저를 등급을 맞추는 데서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연세대에서 이제 ISE 융합과학공학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영어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영어 1등급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충족을 시킨다면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충족을 시킨다면은 이 전형을 지원을 했을 때 얼마나 수월할지는요, 사실 제가 1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면은 학생들이 몇 명이 지금 1등급이 몇 명이 있는지 그 뒤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좀 수능 관련돼서 정시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서울대랑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이대 이렇게 지금 영어 등급별 감점 그리고 배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형 요소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점수들인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연세대랑 이화여대 이 두 학교입니다. 사실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연세대 2등급을 맞고 지원을 한다? 좀 힘들다. 이거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아야 지원을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또 다들 아실 텐데,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학부모님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랑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세 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 이렇게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맞으면요, 의대를 지원을 할 때는 이거를 100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11.11,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66.67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연세대 자연계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학생이 3등급을 맞았다. 그러면은 연세대 자연계열에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97.22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1등급을 맞았다. 그러면은 111.11점을 맞습니다. 1등급과 3등급 차이가 13.89점 차이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배점상에서는요, 이 차이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능에서 점수를 산출한 것과 전형조서에서 저희가 이제 입시요강 보잖아요. 그 입시요강 안에서 그 점수 차이가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100점과 87.5점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시면 이 방영 성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국어는 200점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200, 300, 그리고 영어는 100. 탐구 같은 경우는 100이랑 30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이거를 다 합해버리면요 600점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연대는 이거를 1000점으로 계산을 해요. 강제적으로 600점을요 1000점으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아까 지금 연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66점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지금 87.5점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3등급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0점을 곱하고 600점을 나눈 그 점수가요 실제 점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이 차이보다 훨씬 더 벌어지게 되고, 이 영어의 중요성을 정시해서 연대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는 이제 연대랑은 다르게 이제 뭐 인문이나 자연, 간호 다 똑같이 점수를 매깁니다. 한번 산출 점수를 보면요, 이제 200점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대가 이대를 지원했는데 3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점수가 188점이고, 그 다음에 1등급은 200점입니다. 근데 또 실제로는 10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또 산출해보면은 12점 차이로 점수가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신 반영 이런 점수 계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영어가 10%, 2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2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정시에서는요, 사실 연대랑 이대만 이렇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전형 요소에서 보이시는 이 점수대로 그냥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딱 그것만 참고를 해서 유의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 성적표를 보고 이 학생이 어디 대학, 어디 과를 정도를 갈 수 있겠다 이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적 영어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2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았을 때요,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어떻게 점수를 받아야 그 점수를 만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어의 그 비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어 지금 원전 수능에서 91점 받고, 수학 88점 받고, 생지 44점, 45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영어 1등급. 그러면은 연세대에서 이제 산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707.7점 정도 나와요. 근데 딱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이 지금 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진다면요, 산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5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702.14점 정도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영어가 2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요. 이 떨어진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에서 만회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 1.5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2문제가요. 막 엄청 어려운 수학 4점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점짜리 한 2문제. 아니면은 4점짜리, 3점짜리. 한 2문제 정도 더 맞아야 이 성적이 만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대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이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1등급이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이제 학교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2등급, 3등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여기가 5타인데 933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925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5타고요. 그러니까 지금 2등급에서 만약에 3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 성적을 만회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맞아야 되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3문제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계속 떨어질수록요. 국어, 수학, 탐구에서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국어, 수학, 탐구 제가 막 한 문제, 2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이 연세대 안에서 만약에 내가 좀 다른 과를 좀 지원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차이가요. 진짜 한두 문제 차이예요. 한 문제를 맞냐 더 맞냐가 진짜 하위권 학과에서 바로 중위권 학과로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중위권에서 바로 상위권 학과로 뛸 수 있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상위권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정식 컨설팅 진행을 했었는데 그 학생 중에 이제 한 명 실제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제 표준 점수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만점이 145점 정도 됐거든요. 수학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근데 어때요? 나머지 국어랑 영어 그리고 이제 탐구랑 과목은 잘 봤지만은 다른 한국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잘 보진 않았죠. 네. 딱 수학만 잘 본 케이스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지원하냐 안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희대, 한약과 정도 안정을 예상을 했었고요. 뭐 중앙대나 이대 이런 곳은 이제 지원이 거의 불가한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그냥 이 성적 그대로 1등급을 받았으면 어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속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도 하위권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레벨이 완전 점프가 된 그러한 사례처럼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영어만 1등급을 받았어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영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학생이 이제 산출 점수를 계산해 둔 거예요. 지금 이제 3등급일 때 지금 학교별로 산출 점수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2등급을 받았을 때 그리고 1등급을 받았을 때 이 산출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냐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과마다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1점 많으면 막 2점, 3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지금 이 5점, 4점 차이는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입시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럼 미리 한번 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좀 맛보기처럼 요즘 수능 영어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특징들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영어 공부 이제 기본적인 뭐 문법이라든지 독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영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췌된 지문이에요. 이제 뭐 전문적인 서적 아니면은 논문 이런 곳에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장 길이가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막 3줄 막 이렇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독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까다롭고 거기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고난도의 어휘가 나오고요.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도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능 영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장 구조 단어 외우기가 끝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베이스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에 나왔던 주제를 한번 한글로 쭉 써봤어요. 보시면은 뭐 한번 읽어볼게요.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결과 기반 가격 책정이 일환인 컨티전시 프라이싱에 대한 내용. 측정될 수 있는 단위들은 잘게 나누는 살라미 전술의 활용,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의된 시간 틀 속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주제들 보면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지문을 읽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실 한글로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될까 말까 한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난도 어휘라든지 막 그런 문법 구조 섞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시되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요 계속해서 만나보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수능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34분 문제인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이 문제 정답률이 제일 낮았어요.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맞고 거의 24%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좀 핵심 키워드를 좀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 이거를 다 이제 기본적인 걸 다 이제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야 될 건지 그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안 좋은 필자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지 좋은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를 좀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제가 생략을 해뒀지만은 시간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그냥 강제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일 틀 안에서 이 시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자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그래도 이런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또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장을 읽을 때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간 분리에 대한 내용 체크를 하고 필자가 안 좋은 얘기를 하네. 마이너스. 좋은 얘기를 하네. 플러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치를 하고 나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후변화에서 이 시간 분리라는 것은 또 안 좋게 작용하네? 하고 또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좋게 얘기하다, 좋게 얘기하다, 또 안 좋게 얘기하다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딱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학생들이 또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 그럼 어떤 단어들 알아야 되냐면 뭐 히든이라든지 이제 디볼싱이라든지 이렇게 시간 구분 분리하는 것을 책임을 숨기고 회피한다. 이런 내용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딱 주제를 잡고 나서 빈칸을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It is not that 빈칸. 그리고 it is that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구문이냐면요. Not A but B. 이 지금 구문을 말하는 건데요.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보통은 B가 주제예요. B가 주제고 여기를 보통은 문제들이 다 빈칸 뻥 뚫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제 시간 분리가 별로 안 좋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딱 빈칸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수능 문제 그렇게 안 나와요. B에다가 뚫지 않고요. A에다 구멍을 딱 뚫어놔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주제를 딱 읽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대되는 내용을 이 지금 선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수능 문제가 좀 그렇게 좀 경향이 요즘 이제 그렇게 발휘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많이 틀렸을 겁니다. 실제로도 진짜 많이 틀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거 답도 볼게요. We face the facts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we face the facts랑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이 동사랑요.
대비가 돼요. 근데 이것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뒤에 이 denial of responsibility 이것 때문에 애들이 아마 정답으로 선택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주제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책임을 나는 부정을 한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디테일한 면들도 학생들이 조금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뭐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빈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금 그 지문에서 그냥 상관없는 어휘 이런 걸로 막 구성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선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정답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아까 시간 분리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선지에서도 똑같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석해 보면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를 진짜 직접 해석하고 진짜 주제를 찾고 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능 문제가 대부분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항상 왜 빈칸 문제가 어렵냐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항상 매우 빈칸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6문제를 꼽으라면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빈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또 말씀드리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7.3%, 한 34,000명 정도가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 IS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1등급을 맞아야 그 학과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 모두가 수시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절반 이상은 다 정시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IS 있지만 이제 하스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다른 인문계열의 학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과들은 사실 외고 애들이 그런 이제 과를 지원을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런 좀 국제,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된 학과들을 조금은 그래도 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1등급을 가지고 이 학과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나 내신이 한 1.9, 한 2점 정도 된다 하면은 여기에 지원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등급을 맞으면 이 학과를 지원했을 때 또 굉장히 또 수월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1등급을 맞으려면 사실 저희가 절대평가잖아요. 전략을 한번 짜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90점을 넘어야 1등급인데, 그래, 어차피 이제 목표는 100점이 아니니까 그냥 90점 간단하게 맞춰서 그냥 어려운 문제 그냥 제껴버리고 다른 문제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것들만 한 맞아서 풀어서 그러니까 3점 문제 3문제 아니면은 3점 문제 2문제, 2점 문제 2문제 해서 총 4문제를 틀리는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요,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그 필자가,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런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내가 전략적으로 조금 안 가져가겠다, 나머지 문제 다 맞추겠다 한다면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예시를 볼게요. 이건 아까랑,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23학년 수능 문제인데 아까 문제랑 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 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빈칸 뒤에 for example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for example 이 뒤에 이 예시는요, 나는 이 빈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애들이 해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고 여기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는 또 재작년 문제, 문장 합의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 또 얼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요. 보통 잘하는 학생들이 이걸 보면요. 이걸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시작이 되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봤을 때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애들이 깨달아요. 상위권 애들.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주셔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걸림돌이 뭐가 있냐면요. 듣기가 있어요. 듣기. 아까 또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원래 다 듣기를 다 맞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작년 거를 풀어보니까 한두 문제씩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지? 봤는데 이제 지금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보통은 이제 선지가 5개가 나오잖아요. 보통은 그냥 그 5개 중에서 한 선지를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답이네? 하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듣기 지금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모든 선지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줘요. 이 단어 나왔네? 듣기 들었네? 근데 그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듣기 들었을 때는 1, 2, 3, 4, 5번 다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지에서는 매일 이 파티를 연다 라고 나와 있었고 듣기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이 파티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금은 살짝 비틀어서 듣기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멘붕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듣기 굉장히 또 느렸었거든요. 원래 속도가. 근데 이제 듣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한 30% 정도 빨라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듣기도 이제 무시할 게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올라운드 스쿨이라고 이제 학생들의 공부법, 공부하는 거를 좀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생들이 시간표예요. 이제 겨울방학 시간표인데 보시면 어때요? 학원 비중이 수학 이만큼 하고 그리고 국어랑 영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 영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이 영어 성적이 더 높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등급 간신히 맞고 3등급 많은 학생들이 수학 지금 중요하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안 해놓으시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비중이 다 이렇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다 수학만 하거든요. 탐구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해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가서요 이 학생들 어떻게 영어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그냥 단어만 외워요. 그냥 단어만 외우고 그냥 지문 하나 그냥 외우고 그냥 끝냅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핵심 키워드 찾기. 그런 걸 하려면 사실 하루에 거의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줘야 돼요. 내가 그 주제를 찾고 그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수학하느라 바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요 진짜 미리 해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끝내놔야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문 해석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고1, 2 모의고사는 너무 쉬워요. 고3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이 갭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고1, 2 가지고 내가 이거를 영어 공부 1등급 나왔네? 나 잘한다. 이게 아니라요. 고3 모의고사 가지고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되고 성적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다 선행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무엇인지 그 문제의 원리를 파악해내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읽을 때 강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지문 길잖아요. 긴데 근데 이거를 다 안 볼 수는 없어요. 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예시를 그냥 말해주는 문장이네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이네 하고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강약 조절도 하는 연습을 또 해줘야 돼요. 미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앞에서 제가 문제에 대한 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번 예시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 그러니까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제를 여러 개로 나누지 않아요. 막 A라는 주제, B라는 주제, C라는 주제가 이렇게 여러 개 나눈 게 아니라
A라는 주제 가지고 조금 변형시켜서 A'이야 되는 주제와 이렇게 변형시켜서 같은 내용, 같은 형식의 반복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형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런 빈칸 문제를 맞닿았을 때 뭘 찾아야 되냐면 당연히 주제를 찾아야겠고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맥을 파악할 때 보통 문제들이 어떤 거를 건드리냐면 그 지문을 읽었을 때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념들, 일반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를 건드려요. 그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지문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이랑 반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내용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밑에 1, 2, 3, 4, 5번 그 선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예측이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선지도 아까 제가 그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뭐 관계 없는 선지들이 나올 때도 있고 관계 있지만은 그게 답이 아닌 선지들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것들 문제 유형이 계속 파악을 하면서 나중 되면은 이제 수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설명회는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잘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